이어지는 순서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김미다 집행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부산에 난 기독교계 투사이십니다. 귀하신 우리 장로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왜 교육 과정이 나쁜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PPT를 쏘면서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가량 되는 양이고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얼마나 나쁜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교육부에서는 올해 8월 달에 8월 30일 보름 정도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교육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가 추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열심히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기둥이, 총론이 다 만들어졌고요. 작년 4월 달에 위원회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위원회는 작년 4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 단체들이 이제 의견을 수립했고요. 국가교육위원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 하여튼 이런 데는 많이 했고요. 올해도 조금 했습니다. 교사, 뭐 이렇게 학부모, 학생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전과목입니다. 그래서 45개 과제에서 860명이 전문가들이 각 나누어서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날 행정예고를 했어요. 이제 교육부 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일 정도 행정예고하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이달 안으로 거의 확정하고 다음 달에 이제 국가교육원에 올려서 그 다음에 국가교육원에서 이거를 최종 확정해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의견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샘플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이름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것이 가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의견이 몇천 건 들어왔냐, 몇만 건이 들어왔느냐는 걸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집회도 하지만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과정이 작년에 만들어진 위원회와 정책연구팀이 거의 주관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다 그 사람들이 작년에 이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에서 이분들을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 차별하지 마라, 혐오하지 마라, 편견을 가지 마라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전번에 우리가 성소수자를 빼라,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빼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빼긴 뺐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룰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빼면서 이제 이런 쭉 나열해가지고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을 이제 사회적 소수자로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요 내용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고요. 거기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들어있고요. 국가인권법에도 역시 성적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교과서를 보면 이제 국가인권법에 있는 성적지향을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등 안에 이 성적지향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를 다룰 경우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라.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를 이제 가르칠 때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려해라. 여기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성별 정체성, 성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빼긴 빼지만 여전히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도 아니고 윤리적인 논란이 되면서 이 성소수자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성소수자를 치면은 쭉 나열한 다음에 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범위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표준국어 내사전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이 보호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성, 연소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생활능력이 없는 자, 헌법 32조, 34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젠더 교육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젠더 교육은 2015년도부터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도저히 못 뺀다고 막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젠더 교육이 뭐냐 하면은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중학교 도덕책을 보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성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성이 바로 젠더입니다. 그래서 수치까지 성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등학교 도덕책에 가면 우리가 성평등을 빼라 그랬어요. 성평등을 막 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평등을 빼긴 뺐는데 그 자리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성차별도 성이 젠더인지 생물학적 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막 조사하다 보니까 독일어 책에 성평등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평등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 교육부에서 빼려고 하다가 자기들도 못 뺀 거예요. 깜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책을 보면은 중고등학교 보건책을 보면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인데 세 가지를 가져요. 생물학적 성 섹스, 사회문화적 성 젠더, 그 다음에 총체적 성 섹슈얼리티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섹슈얼리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그다음에 WHO 정의를 가져와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섹슈얼리티를 빼세요, 젠더를 빼세요 하니까 이걸 못 뺏긴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공청회 자료에다가 이 WHO 정의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WHO 정의에 의하면 이 섹슈얼리티는 뭐냐? 생물학적 성 포함하지만 젠더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 에로티시즘, 쾌락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섹슈얼리티 안에는 젠더하고 성적 지향, 동성애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티시즘도 있고 이래서 이걸 우리가 가르치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성결혼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차별금지도 통과시키고 동성결혼 합법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이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가족이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통 정상가족이라는 단어를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요 가정이 정상가족이라고 하면서 요걸 부숴야 된다. 이걸 부수고 다양한 가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가르쳐요.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막 공격을 하니까 그건 뺐어요. 뺐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중학교 기술과정에 보면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길러 뉴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지고 뉴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문화. 이게 결국 동성교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동성교도 받아들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또 조기 성애요. 일찍 성관계 하도록 부추기죠. 그러면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책에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마치 아이들한테는 내가 마음대로 성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형법에 따지면 13세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13세 이하 아이가 동의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성관계한 남자는 무조건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13세에서 16세 사이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은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나는 성관계 하겠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말하면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성재생산 건강관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성재생산 건강관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막 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성재생산 건강관리를 빼면서 뭘 바꿨느냐? 성생식 건강과 관리. 그러니까 재생산을 생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원래 재생산과 생식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꼼수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교육부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육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정책연구팀 지필진만 아니까 이 교육부에서 빼라는 의견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살짝 바꾸면서 바꿨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교육부를.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생식 건강과 관리는 성건강, 성권리, 생식건강, 생식권리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적어놨어요. 해설책에. 그 다음에 이거는 WHO와 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조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성건강, 성권리, 생식권리가 뭐냐면 성권리는 마음대로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생식권리는 낙태, 임신 중지라 그래요. 낙태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여성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WHO, 아동권리협약 이걸 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외설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WHO도 뭐라는가 하면 미성년자들도 성관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의 성적장을 바꾸는 치료하지 마라. 차별금지법 만들라.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및 피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낙태를 비범죄하고 포괄적 성교육, 여기 이제 유네스코 성교육인데,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자기들끼리 동의해서 성관계했을 때 처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유엔 아동권리에서 이걸 아동의 권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5세에서 8세도 뭐 여러가지 성행위라는 걸 가르치고요. 9세에서 11세로 가면 자위, 많은 아이들이 그때 자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세, 15세 가면 성적지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UN이, WHO 이런 데가 다 성적으로 타락한 외국의 서구의 국가들이 이거를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성교육 표준화, 국제 성교육 표준화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이걸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꾸 이걸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 자기들은 이게 당당하다고 해서 공청회 자료집에 이걸 참고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중학교 사회식을 보면 차별 및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혐오 표현을 빼라 그러니까 이걸 약간 바꿨어요. 사회적 차별 표현, 증오 표현. 근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원래는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뺐어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건 그건 다행인데 아무튼 이거를 사회적 차별, 증오 표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이건 나쁘다. 혐오 표현은 진짜 나쁘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거는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대한변협에서 인권 모델을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혐오 표현을 구제하면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특히 양홍석 변호사가 뭐라 그랬느냐.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은 역사, 사회적 경험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 부족하다.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혐오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 금지법을 낼 때마다 우리가 반대해서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혐오 표현 금지법은 차별 금지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가 그 서울광장에서 취업 축제 하는 거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니까 그것도 혐오 표현.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서울광장에서 휘어죽지 않은 것이 안 좋다 하니까 그것도 혐오 표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래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그것도 혐오 표현. 모든 게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혐오 표현이라는 금지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표현의 자유인데 그걸 억압하는.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일종이다 하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문화다양성을 자꾸 가르쳐요. 근데 또 고등학교 도덕책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 문화다양성은 보편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 말이 뭐예요? 문화다양성과 보편윤리가 동등이에요. 동등. 어떨 때는 문화다양성이 보편윤리 위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보편윤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문화다양성도 보편윤리 안에서만 허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조화를 이룬다 해가지고 어떨 때는 문화다양성이 보편윤리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이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은 전통 문화의 개선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화 다양성이 우리가 문화 다양성 하긴 하되 한국의 고유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한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야지. 전부 콩가루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유럽은 실패를 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들이 이슬람이라든지 이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다양성의 장단점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문화다양성도 보편윤리 안에서 마치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 교육할까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전성적 존재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이게 고등학교 기술 과정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성하고 발로 치고 한자로 전성하기. 그러니까 이 성이 그럼 사람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모호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는 뭐냐? 이 젠더하고 섹슈얼리티를 빼라. 근데 현재 우리 행정예고 안에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안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빼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10년 만에 33배, 77명, 1년에 77명 생기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90명을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구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1998년부터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젠더 교육. 근데 이 아이들이 막 망가지니까 2019년, 20년 만에 원래 다시 돌아갔어.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6개 주에서 이 젠더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가족계획연맹에 낙태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서 유럽에 있는 25개를 조사했어요. 25개를 조사해 보니까 25개 중에서 5개만 찬성하고 20개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개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이런 나라들.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그러면 꼼달라 그러죠. 20개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 중에 12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니까 이건 절대 반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또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동성결혼 옹호하는 것도 빼고, 전성적이라는 걸 빼고, 성생식 건강 권리도 빼고, 또 혐오 표현도 찬반을 다 가르쳐야 되고, 문화다양성도 역시 찬반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교육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집필진이나 위원회들이 있지만 그거는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은 교육부가 해야 돼요. 근데 이 교육부가 용감하게 딱 해야 되는데 이 교육부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걱정이 뭐냐면 언론의 문제를. 그러고 또 교육반에는 이미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오던 공무원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이 교육부가 결단을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걸 말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니까 정권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보면은 교육부 장관에게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결단을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모이는 것도 이 정부에 압박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정상을 말하는 전국 네트워크에서 602개 단체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열심히 성명서도 내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올해 잘 알다시피 내일 모레 경남에서 경남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가능하면 많이 가셔서 거기도 숫자를 늘려 우리 경남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이기 때문에 영남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개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이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볼 때 교육하고 언론하고 문화가 전부 다 우리가 졌어요. 열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하고 언론은 조금 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바꾸자. 교육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집단 위에서 정부에서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교육이 합법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세뇌를 시키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 결국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국회에서 막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바꿔가지고 정말 적어도 중립을 만들어 놓고 교육 안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것, 동성결혼 옹호하는 걸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무부가 NAP를 만들어요. NAP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바뀌었습니까? 법무부 NAP는 우리 마음에 맞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저쪽 편이니까 NAP를 만들 때 그 안에다 차별금지법도 넣고 동성교를 인정하는 것도 넣고 하지만 법무부는 그건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 법무부에서 NAP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차별금지법, 동성교를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막 놀랐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법무부의 인권국장이 작년에 임명했어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2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해가지고 이분이 또 임기제라고 쫓아낼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이 법무부 인권국장이 실무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NAP 안에 차별금지법을 넣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항의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행히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하려고 원래는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압박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이 법무부의 NAP 문제 또 교과과정 그 다음에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열심히 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은 11월 13일 날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우리 한 3만 명 모였고요. 경남은 내일 모레 경남교육청 앞에서 오전 11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12월 3일 날 부산시청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많이 모여가지고 정말 외치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모여서 외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3만 명 모였을 때 그게 대통령실에 영향이 갔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또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하는 건데요.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여름에 3,000명을 조사했어요. 여론조사, 리얼미터에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가 리얼미터에다 했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항상 리얼미터에다가 의뢰합니다. 몇 년 전에 리얼미터에다가 제가 차별금지법 조사해가지고 88%가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주장했어요. 올해 4월 달에는 또 리얼미터에다 해가지고 67%가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리얼미터에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미터에다 3,00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보면은 찬성이 조금 많습니다. 43점 몇 %.
반대가 41.2% 정도 차이가 나요. 찬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봤어요. 근데 차별금지법 알고 있다는 사람은 60%가 맞아요. 반면에 별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것은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물어보니까 80몇 %.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역시 60몇 %.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화를 가르치는 걸, 정상을 가르치는 걸 50몇 %. 이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이래도 찬성하느냐? 찬반을 물어보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60%, 70%. 그러니까 모르니까 찬성하고 이게 세 가지 묻는 게 얼마나 걸려요? 한 1, 2분밖에 안 걸렸죠. 1, 2분 사이에 확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이건 안 되지.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 25%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75%가 모르기 때문에 찬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현재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전단지를 나눠주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모릅니다.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서구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도 헌신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동성애자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래요. 자기 일생 동안 사는 고귀한 동안에 그 쾌락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보다 헌신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진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동성애자들보다 헌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동성애자들보다 쾌락을 쫓는 동성애자들 걸지 못하고 무너집니까? 이 서구는 기독교가 껍데기가 돼요. 껍데기. 진짜가 아니에요. 완전히 쾌락과 음란 이 포르노에서 완전히 기독교가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붙여가지고 전 세계를 깨우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어쩔 수 없습니다. 서구는 다 무너졌지만 우리나라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사람을 키워서 계속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믿음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